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오후. 그리고 날도 많이 따가워진 게 아니고 따뜻해졌습니다. 네, 중국마을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서 중국 시장은 되게 독자 노선을 걷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것이 엄청 강화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면서 네. 그동안 며칠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증시가 전체 올랐는데 네. 중국만 독자 노선이네요. 네. 오늘은 중국 본토랑 홍콩 모두 장 출발 때는 살짝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네. 바로 하락 전환인데요.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종합지수 0.4% 하락, 심천 0.76% 하락, 창업한 마이너스 1.12%, 과창 50 마이너스 1.24%, 항생지수 0.33%, 항생테크지수 1.37%, 네. 오후 4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출발 때는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해 버려가지고 네. 거래 대금은 더 줄었습니다. 월요일 1.93조 원, 화요일 1.95조 원, 수요일 1.74조 원, 오늘은 1.7 보다 더 낮은 더 적은 1.63조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업종이나 종목은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건자재, 가구가 1% 상승했고 가스, 통신, 은행, 부동산, 통신 장비, 건설 기계가 1% 이내로 상승했고 하지만 오늘 상승 테마주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이미 상장한 캠브리컨이랑 해광 이런 AI 칩 외에 연말 내로 상장 예정인 그 모어스레스 그 창업자가 엔비디아 출신인 그거를 소개드렸잖아요. 모어스레스가 9월 말에 IPO 승인을 받았고 11월 24일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2월 말까지 상해 과창판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어스레스랑 협력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협력사로 그 종목으로 구성된 모어스레스 테마 지수가 오늘 2%대 상승했습니다. 와, 네. 그 비상장 회사의 테마주가 있어요? 테마 ETF 비슷한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 ETF 말고 아니고 그냥 테마 지수. 테마.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화웨이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화웨이 칩 테마 지수, 화웨이 소프트웨어 그걸 테마 지수로 만들었다고? 네, 그게 비상장이거나 어떤 테마성 또는 그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면 그 중국판 블룸버그라고 윈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네. 알아서 테마주를 이렇게 묶어서 테마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어스레스 테마 지수도 옛날에 없었는데 9월 26일에 상해거래소 그 IPO 승인을 받았을 쯤 그 무렵에 테마 지수. 근데 테마 지수에 들어간 종목이 1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종목인 메타X 마찬가지로 AI 칩인데요. 이 회사도 10월에 이미 IPO 승인을 받았고 빠르면 12월 말까지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계속 비상장이지만 나중에 중국의 AI 국산 칩의 동향을 보면 4개만 보면 되죠. 네. 캠브리컨 이미 상장했고 해광 이미 상장했고 11월 24일부터 청약 들어가는 모어스레스 그리고 빠르면 12월 말까지 또 메타X 요 4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미국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도 되게 안타까운 게 그동안 2015년 이래 한번 폭락한 이후로 네. 한 10년간 안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시가총액이 빠졌으니까 줄긴 줄었는데 IPO가 엄청 많았죠. 특히 올해 연초부터 지금 10월까지 특히 홍콩 IPO가 많았어요. 네. 올해는 물론 테크주 그런 국산화 테마랑 맞는 테크주는 상해 과창판에 많이 상장됐지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홍콩에 그래서 올해는 홍콩의 IPO 그 총 규모가 미국 증시를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총 IPO 규모가 IPO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지수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해당 관련해서 IPO 우리나라가 딱 그랬거든. 우리나라 지수 제자리인데 시가총액 2배 늘었어. 진짜 웃겨. 네. 근데 지금 대부분 테크나 국산화 관련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상해 과창판에 집중적으로 상장돼서 심천거래소나 상해거래소 메인보드는 사실 여전히 그대로인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하락한 업종은 관광, 외식, 정유화학, 석탄, 자동차, 교육, 화학 원료, 반도체, 선박,
항공 우주가 다 1% 네. 하락했고 오늘 뭐 이름 될 만한 대표 반도체주는 거의 다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홍콩 항생 지수가 약보합이고 지금 오후 4시 기준 항생 테크 지수가 1.37%인데 홍콩 항생 테크 지수에 들어간 대부분 한 3분의 2 종목이 다 하락하는데 그중에 낙폭이 큰 게 아무래도 샤오펑 자동차. 샤오펑 자동차가 또 5%대 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빠지네. 로봇 보여준 이후로. 그 워킹 네, 하면서 네, 그거 워킹하면 뒤로 한번 가야죠. 네, 가져야 2, 되는데. 3일 전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물론 뭐 나쁘지 않지만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네. 낮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Ctrip 있잖아요. Ctrip이 4% 하락했고 더 샤오미가 오늘 또 3%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걱정되긴 해. 왜냐하면 그 가격을 올려서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부터 그 미국 자본이 공매도 사실 이게 물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악재를 근거로 돼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특정 자본이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홍콩 시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홍콩에만 홍콩은, 상장돼 있어요. 공매도가 자유로우니까 중국은 네. 공매도가 안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고. 원칙상 네. 네. 그리고 어제 뭐 엔비디아 그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8, 9월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관련 어떤 호재나 좋은 이슈가 나오면 중국에 상장한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했는데 그렇죠. 오늘 당연히 그건 올랐어야 오늘은 되는데. 조금 달랐어요. 화면을 보시면 네. 엔비디아 중국에 상장한 엔비디아 그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기억하기 쉽게 딱 요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밸류체인. 첫 번째는 폭스콘 중국. 폭스콘. 네. 601138. 이 종목 오늘 4%대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는 1%대로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300308 종지 이너라이트. 요거는 광 모듈. 아까 폭스콘 그거는 서버, 네. 광 모듈 300308은 종지 이너라이트.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5%대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0.7% 하락 마감. 네. 그리고 다음은 300476 성균과기인데요. 요거는 PCB. 인쇄회로 기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5%대 상승 출발했는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대체로 4, 5% 상승 출발했는데 막판에 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신기하네. 네. 진짜? 근데 아까 그 요 세 종목의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들어서 전체적인 뭐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지배주주 순이익 그리고 총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올해랑 내일 그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다 괜찮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중국 증시 전체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상승 출발했는데 바로 힘이 빠지는. 네. 근데 요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수급 분위기가. 네. 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빨리 더 마지노선까지 줄어들어야 그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요 중국에 상장한 AI 그 칩 테마 지수잖아요. 어제는 조금 하락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요 중국의 AI 그 칩 테마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큰 면적, 제일 큰 좌측 상단의 면적이 캠브리컨이고요. 네. 바로 밑에 비슷한 그 해광, 네. 해광 정보. 요 두 개 가장 크고 그다음에 캠블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빨간색 박스 안에 중과 서광인데 요거는 그거 서버나 이쪽. 그래서 대체로 이 지수를 보면 중국의 그 AI 칩 관련 그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마 지수는 화웨이 그 AI 칩 이름이 어센드잖아요. 네네. 요게 화웨이 어센드 테마 지수입니다. 요것도 오늘 요거는 아까 장 마감 전인데 소폭 상승인데 장 막판에는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요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 지수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인데 좌측 상단 제일 큰 게 그
아이플라이테크 그 인공지능 음성 그런 화웨이랑 협력사를 묶어놓은 건데요. 화웨이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뭐 아이플라이테크가 있고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종 부품 납품하는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오늘이 20일인데 21일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적인 성과를 발표할 것 같다. 예.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오후에 발표를 통해서 그 스마트폰 메이트 80 시리즈를 발표한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샤오미가 지금 저번에 9월 25일 발표회 이후부터 요게 그 9월 25일인데요. 제일 발표회 오른쪽 이후부터 꼴짝 쓴 마지막. 계속 추락. 네. 근데 뭐 와, 요거 깨지면 한 번 더 떨어지네. 네, 지금 보시는 게 반토막 났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게 연초부터 오늘 오후 장 마감 전까지인데요. 그러면 반반, 상반기에는 올랐는데 하반기에 다 거의 다 반납했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샤오미 주가인데요. 요거는 2020년부터 오늘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오늘까지 쭉 보시면 밑에 시간을 보시면 대체로 2번 급등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급등했고 2021, 22, 23까지 계속 하락했고 2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쭉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반기 들어서서 또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번 하락폭도 크네요. 네. 그래서 샤오미가 요 라인 무너지면 아주 무서워지네.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좀 길게 보려고 여기 2020년 1월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와, 이거 완전 중요한 길게 넥라인이네. 보면 아까 1년치 볼 때 느낌이랑 이렇게 볼 때는 느낌. 이거 이 넥라인 이거 무너지면 진짜 무섭다. 이거 어디까지 봐도 모르겠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에 다가가니까 중국이랑 홍콩의 그 증권사들이 뭐 큰 종목 위주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내놓잖아요. 근데 올해 뭐 3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2025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샤오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성장, 순이익 전년 대비 75% 성장. 요거는 올 한 해 컨센서스고 2026년 실적 컨센은 매출액 전년 대비 27% 성장, 지배수 순이익 32% 성장. 그리고 27년 컨센은 매출액 18% 성장, 순이익 22% 성장. 성장은 좋은데? 성장성은 그래도 근데 지금은 이게 홍콩에 상장돼 있고 네. 또 지금 11월 초 그때부터 시작한 그 공매도 그 세력이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게 성장률은 저 정도면 좋은데, 네. ROE도 두 자리로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단자리에서 네. 조금 올라가다. ROE는 2024년이 6.7 12점 네, 12.5. 뭐가 아니면 6.7이겠지. 12.53. 네. 2024년이 12.53, 25년 18.3, 26년 19.66, 27년 19.45.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4년도는 12로 올라온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24년이 잘 나왔어요. 근데 25년 매출액 성장성은 24년이랑 비슷한데 지배수 순이익 성장성은 많이 올라갔고 26년, 27년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그래서 샤오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고민이 그러니까 24년도에 빠르게 이 ROE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간 있었네 보니까. 네, 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PER 배수가 20 수준에서 30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네, 맞아요. 약간 좀 부담이 생겼다. 네. 그래서 그 24년은 그때 이번에 3분기에 샤오미 전기차가 10만 대 돌파했잖아요 판매량. 네. 근데 24년 그 당시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숫자가 나오기 전에가 주가가 좋은 급등하고, 거고, 예, 숫자가 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판을 네. 챙기는 거지. 근데 이게 그 11월 초 그때 그 공매도 그게 나오고 나서 더 추락이 더 빨라진. 네. 그리고 어제 그 천사 첨단 신소재가 어제 좀 급등했잖아요. 전해핵 첨가제 그 가격 급등.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는 1% 상승했는데 천사 첨단 신소재 근데 장 막판에는 약법으로 전환하고 나서 바로 1% 하락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차트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전에 캡처한 거라서 장 막판에 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나오니까 그 배당 계획도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천사 첨단 신소재는 배당 계획 어제 발표했는데 10주당 현금 세전 0.5yuan. 근데 요거는 배당 계획이고 배당일은 아직 공시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전액 대표주고 진짜 웃긴다. 배당 계약을 주당으로 따지지 않고 10주당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긴다. 그렇죠? 중국은 그 배당 공시에 항상 10주당 현금 세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양식에 따라 나와요. 그래요? 네. 아 그걸 10주당으로 하는 거야? 야 네. 그럼 이거는 회사한테 너무 유리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EPS를 그렇게 안 하잖아.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뭐 배당 공시 그런 거 나오면 거의 99%는 다 10주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한 주당 또는 심지어 100주당도 있어요. 근데 10주당이 기본이에요. 조금 웃기는 거잖아. EPS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뭐 나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근데 배당은 잘 주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보다는 배당 잘 주는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 배당은 네. 작든 크든 주긴 주잖아. 네. 그리고 종목마다 다른데 이 종목은 1년에 평균 한 2번 주거든요. 네. 상반기 하면 하반기 하면.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거 천사 첨단은 전액 1위고 또 분리막 1위가 있잖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네. 002812 요거는 중국의 분리막 소재 1위인데요. 네네네. 이게 그 한국의 HTS에는 아직도 창신 신소재라고 창신 나올 거예요. 신소재지, 근데 그렇지. 창신 이미 신소재. 몇 년 전에 사명이 은첩 신소재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자가 은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한국 HTS는 내부에 이게 업데이트 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첩 신소재가 바로 창신 신소재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보이다가 많이 막판에는 또 강밥으로 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국내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이 지금 연간 한 30%에서 40% 이내 좀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들어갔고, 근데 ESS는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글로벌 ESS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7% 증가. 그리고 중국 국내 아까는 글로벌 ESS 중국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신규 그 설치가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4%. 아직도 성장성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시황종의 마지막이 오늘 중국 증시 중 증권주 중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한 1% 올랐는데요. 중국에 지금 증권사가 한 140개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중에 그 1군에 속하는 CICC가 있잖아요. 중국의 대형 증권사. CICC랑 동흥증권이랑 신달증권 이 세 종목이 다 상장사인데 세 종목이 오늘부터 한동안 거래 정지됩니다. 오늘부터 거래 정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증권사가 크고 작은 거 뭐 짜잘한까지 다 합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금도 그렇고 대형사가 인수 합병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 이유는 CICC가 동흥증권이랑 신달증권을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M&A나 인수합병, 흡수합병 이런 건 반드시 거래 정지하고 네,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서 다시 거래 재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 요 세 개 증권사 합치면요 어느 정도까지 동흥증권이랑 신달증권은 그냥 중소형사라서 크게 뭐 존재감이. 근데 세 3사가 합쳐지면. 지금 중국에서 자산 규모로 따지면 중신증권, 국태해통, 화태증권. 그러면 요 3사 M&A 다 끝나면 한 4위 정도가 됩니다. 자산 규모. 그러면 3사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 yuan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국 원화로 200조 원. 네. 그래서 요 사이즈가 크네. 네. 그리고 이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어서 그 구독자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신 게 사실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브 ETF인데 휴머노이드 로브 ETF는 아마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답장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를 간단히 점검드리면 이 그림은 제가 또 차이나 전기차라고 썼잖아요. 네.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는 당연히 전기차 위주로 구성된 줄 알았는데 저번 달에 제가 차이나 전기차 상위 10종목을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가장 이 ETF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전기차가 아니라 CATL 배터리다. 네. 그 1위부터 10위까지 정작 전기차 종목은 BYD랑 세레스랑 리오토밖에 없다. 근데 네. 요 세 종목이 또 수익률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 네. 그래서 ETF의 명칭만 보고 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다음 이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텍 이 2021년 8월에 상장했는데요. 한국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상장한. 근데 핑크색 그 차이나 클린 에너지 요 ETF를 보면 요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상장 이후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네. 근데 올해 좀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오른 것도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오른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특히 7월 이후에 반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을 때 상장이 됐어. 보통 ETF가 이게 문제야. 맞아요. 제일 인기 있을 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고점을 꼭 만들어. 이게 왜 초반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ETF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 자산운용사 출시한 업종별 테마별 네. ETF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의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이 뜨기 시작하면 바로 그거를 한국 자산운용사 캐치해서 상품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2, 3개월 급등해야 사람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또 최소 3개월 시간을 들여서 이 ETF를 상품화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상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전기차 배터리든 태양광이든지 그 급등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거의 최소 5, 6개월 지난 후 심지어 6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한국에서 이 ETF를 출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무슨 핵융합 ETF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ETF 나올 때 반드시 그 ETF 상장일을 확인하시고 그 ETF에 들어가는 상위 종목 10개까지 아니더라도 1등, 2등을 그 주가 그래프를 보고 이 뭐 과거 5년 그러면 이 종목이 언제부터 장세가 시작한 그걸 네. 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테마형, 섹터형, 업종형 ETF는 하여튼 신규 상장되는 ETF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면 조성이 안 돼. 맞아요. 예, 인기가 있다는 건 주가가 올랐다는 거고. 네.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요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의 1년간 올 초부터 11월 18일까지인데요. 대충 보면 상반기는 거의 누워 있었어요. 예, 밑으로 쭉 빠진 거 그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사실 오른 거예요. 근데 하반기도 사실상 한 7월 중순이고 8월부터 급등한 거예요. 네. 그냥 8, 9, 10, 3개월만 이게 급등한 게 1년 수익률이 된 거예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요 차이나 클린 에너지 요거는 상장 올해 하반기 6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인데 하반기만 오른 거예요, 사실상. 예.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11월 들어서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요 차이나 클린 에너지 셀렉티브에 들어가는 상위 10종목인데 도기님 이 10종목을 보고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북방화창. 네. 뭔가 그 영어로 나온 거 2번, 5번, 8번. 그러니까 솔라 이건 뭐지? 그쵸. ETF를 산 건가? 그래서 다음에도 뭔가 산업 관련 ETF를 볼 때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른 종목은 다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그런데 근데 4번 종목이 북방화창 이거는 분명히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2번, 5번, 8번이 셀렉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인덱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2번, 5번, 8번 영어처럼 생긴 요 인덱스 세 개를 합치면 이 ETF에서 무려 23.5%의 비중을 차지해요. 네. 그러면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름이 다 똑같잖아. 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름이 다 좀 이상한데? 네. 이름이 그리고 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 세 개 비슷한 그
Selective China Clean Energy Index. 예, 보통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확인해 보면 요 세 개 합치면 23%니까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에 들어간 게 뭐냐?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아까 그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에 들어간 종목이랑 거의 다 그렇죠. 중복되어 있어요. 양광, 그러면 전원, 이거는 왜 폭포, 이렇게 화차. 됐냐? 네. 그 한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업종별, 산업별 그런 ETF를 만들 때는 사실상 이미 존재한 인덱스나 그런 지수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다시 그걸 네. 요게 Selective China Clean Energy Index는 그 독일의 산업별 그 하이테크 산업별 인덱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금융사.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미 그 전에 요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벤치마킹에서 빌려와서 그거를 그냥 ETF로 해서 한국에서 상품화시켜서 상장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차이나 클린 에너지 셀렉티브 상위 종목 이 비중이 중요하잖아요. 1번 양광 전원 그 인버터 1등. 근데 비중이 17.34%. 근데 아까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1등 종목도 양광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 개 들어가는 양광 전원이랑 요 1번에 들어가는 거 합치면 사실 이 ETF는 양광 전원이 급등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합치면 요게 17.34%인데 그게 세 개 인덱스 합치면 20 몇 %인데 그 중에서 또 곱하기 17하면 대충 한 20 몇 %는 이 차이나 클린 에너지 셀렉티브 ETF의 20 몇 %는 양광 전원 이 한 종목이 가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양광 전원이 중요한 거고 근데 양광 네. 전원이 다행히 수익률이 지금 올해 들어서서 11월부터 넘네. 조금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100% 이상. 그리고 윤기 그린 에너지는 뭐 설명 필요 없이 중국의 태양광 셀 모듈 1등이고 양광 전원 그래프를 보면 이게 다 1년치입니다. 올 초부터 11월 오늘까지. 근데 대충 보면 다 하반기부터 올랐고 특히 8월부터 그리고 8, 9, 10월 3개월 동안 급등하고 나서 11월 들어서 약간 이익 실현. 네. 네. 그리고 양광 전원을 보시면 인버터도 하고 태양광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이겁니까 이거? 이거 네. 이거 하는 사람. 요게 네 양광 전원 영문명은 선그로우인데요. 선그로우 양광 전원이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광 인버터가 37% 예, 좌측 상단에 그리고 ESS가 32% 네. 우측 그리고 발전소 시스템 프로세스 27%. 예, 그래서 세 가지 사업 파트가 있고 매출 중에 중국 국내 매출이 46%, 해외 네. 매출이 53%를 차지합니다. 그 인버터가 그거잖아요. 태양광 직류를 교류 성분으로 네, 바꾸기 네. 위한 그 네. 전기 변환 장치. 그래서 대체로 이 양광 전원이 8월부터 급등했는데 주로 그때 AI 컴퓨팅 수요 급증 그런 분위기도 있고 데이터 센터 플러스 전력 인프라 이런 견인 그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양광 전원이 옛날에는 인버터 위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버터가 37% ESS가 32%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재생에너지도 하고 있고 ESS 고성장도 네, 수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서 파생된 게 사실 ESS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4년부터 2035년까지 한 10년 동안 성장성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랑 풍력 발전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ESS의 성장폭이 가장 뚜렷하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ESS의 그 신규 설치력 전망인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25년부터 35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이 갈 거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중에 2035년 요 전망치를 보면 그중에 빨간색이 중국이고 하늘색이 미국이고 노란색이 유럽 플러스 중동 플러스 아프리카 회색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 중에 중국은 계속 반 정도를 끌고 간다. 그래서 양광 전원은 이렇고요. 아까 그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 중에 윤기 그린 에너지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윤기 그린 에너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매출 중에 태양광 모듈이 80%고 매출 중에 국내가 55%, 해외가 44%. 근데 윤기가 연초 대비 주가는 한 30-40% 올랐지만 문제는 저번에 지난주에 그 중국 태양광 산업의 그런 구조적인 예, 과잉 뭐 근데 윤기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될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흑자 전환이 안 되는 거는 좀 네. 웃기는 거다. 3분기 기존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8억 위안. 많이 줄긴 주네요. 손실이. 네, 1분기는 적자 14억 위안, 2분기 11억 위안, 3분기 8억 위안.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 근데 또 나중에 흑자 전환해서 원상복귀 될까지는 너무 시간이 네. 그리고 이어서 이 ETF 중에 9번 종목이 금풍과기인데요. 용기 그린 에너지가 태양광 1등이라면 금풍과기는 풍력 발전 1등. 그 금풍과기 매출 구성은 풍력 부품 68%, 풍력 발전 20%, 국내 매출 78%, 해외 매출 21%. 근데 여기 해외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3분기, 1, 2분기는 좀 별로였는데 3분기부터 많이 개선됐고요. 근데 아까 앞서 이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4번 종목이 북방화창 이상하게 장비 그 반도체 장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이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정한 게 아니라 아까 그 기존의 독일 그 인덱스 회사에서 제공한 그거를 복제한 거잖아. 거기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ETF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어떤 종목은 계속 하락하면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걸 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ETF 규약상 그거를 뺄 수 없어요. 그래서 ETF는 거의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종목 위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소수점 아래 비중만 좀 변하지 어떤 종목이 이상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뺄 수 없어요. 네. 네. 그 북방화창은 중국의 국산 식각 장비, 증착기, 산화 장비, 확산 장비, 세정 장비인데 그 독일 인덱스 회사에서 나중에 보니까 북방 화창이 재생에너지랑 관련 없어요. 근데 이미 넣어서 못 빼는구나. 근데 북방 화창의 모그룹이 북경 그 국유 기업인데 네. 그 국유 기업 산하의 다른 자회사 두 개가 한 회사는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고 한 회사는 풍력 그 발전기 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모그룹의 다른 자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근데 사실상 북방 화창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근데 이게 이 상품이 그 독일 그 인덱스를 이렇게 따온 거라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집어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그 표를 다시 뒤에 더 있어요. 표. 뒤에 그 차이나 클린 에너지 셀렉티브 표를 보시면 이게 또 이상한 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안 좋게 나온 게 장강전력. 네. 6번 장강전력, 7번 국전남서, 10번 삼협에너지. 요 세 개 다 수력 발전소, 뭐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전통적인 중국 국유 발전소인데 이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아무 기여도 못했어요. 네, 졸리시는 거예요? 아무 기여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강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세 종목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0에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을 계속 이 종목이 계속 여기 존재해도 이 ETF 수익률이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인덱스 기존에 들어간 인덱스에 들어간 종목이라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네, 그래서 앞으로 더 가셔서 장강전력이랑 더 앞으로 장강전력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 연초 대비 수익률 0이에요. 네. 이게 최근 1년간 그리고 다음 국전남서도 연초 대비 거의 못 올랐어요. 연간 수익률 거의 0. 그리고 삼협에는 요거 수력 발전. 세 개 다 그 수력 발전 뭐 전통적인 발전소. 그리고 삼협에너지도 이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 거의 다 0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사실 ETF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요 ETF 1번부터 10번 상위 종목을 보면 결국 이 ETF가 계속 가려면 1번 종목인 양광전원이 계속 가야 되고 네. 용기 그린 에너지도 따라서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그 2번, 5번, 8번 세 개 그 셀렉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인덱스 그 독일 인덱스 그 세 개를 합치면 23.5%니까 거기에 들어간 종목이 또 1번부터 10번까지 거의 겹쳐요. 그래서 네네. 이 ETF의 방향성이나 어떤 추세를 판단하려면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의 양광전원, 윤기 그린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북방 화창 요 세 개를
계속 보면 이 ETF가 오르지 않아요. 근데 네. 그 아까 그 세계 연초 대비 수익률 0 또는 마이너스 장강전력, 국전남서, 삼엽에너지는 아무 도움 안 된다. 네. 그리고 금품과기는 그래도 연초 대비 40% 올랐는데 금품과기는 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양광전원, 윤기그린에너지, 북방화창. 그래서 ETF 명칭만 보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시간 날 때마다 네. 내일 또는 모레 시간 되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1등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상위 종목 뭐로 구성됐고 이 ETF 수익률이 난 거는 어느 종목 때문에 그거 정도라도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초 자산이 항상 중요한 건데 기초 자산의 그 비중도 또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 자산이 잘 꾸며져 있는지 여부가 그 ETF의 생명줄과 같은 거다. 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에 또 새로 무슨 ETF 나오면 그 ETF 명칭에만 매료되면 안 돼요. 그렇죠. 껍데기를 보지 말고 착각할 수 있어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알맹이를 봐라. 네. 네. 자, 다 네. 정리. 네. 아까 너무 졸리셔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자,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